안녕하십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구를 지명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참 이게 헌재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재밌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선거관리위원은 헌재처럼 9명이죠. 이 똑같죠? 9명이에요. 근데요, 헌재는 어떻게 해요? 헌재는 9명 중에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9명은 100%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허수아비가 아니다 말이에요. 국회에서 3명 추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추천했는데 마흔애기처럼 이게 이상한 놈 추천하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임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모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근데요, 헌법재판소하고 달리 중앙선관위는 9명인데요. 이게 좀 틀립니다. 9명인데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합니다. 3명만 임명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아예 3명을 선출해버리면 끝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국회에서 3명 선출하면요. 그럼 그대로 임명 절차 필요 없다 말 대통령이. 그대로 국회에서 3명 선출하면 선관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도 그냥 3명을 지명하면 그대로 선관위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청문회는 하겠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은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명 다 임명해요. 이게 다르죠.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3명을 아예 지명해버리면 끝나요. 청문회만 하면.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 선출하면 선관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회로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고등법원장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법원장이 얼마나 일이 많은 자리입니까? 이런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하면 2개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몸이 하나인데 2개 일을 다 한다는 게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완전히 이서나만한 자리입니까? 고등법원장이 얼마나 바쁜 자리인데 선관위원 회의나 제대로 가겠느냐고요. 제대로 선거 감시나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첫째, 진짜 바쁜 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면 선거관리 이런 게 아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대부분 더 심각한 문제가 선거 소송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선거 소송이 얼마나 많은데 판사가 선관위원이면 선거 소송이 됩니까? 우리 로마법의 대원칙이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로마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이건 조희대 대법원이 아시잖아. 자기 사건에 누구도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 옛날에는 역모를 하면요. 예를 들어 성산문 박평년 사육신이 역모를 하면요. 재판을 임금해. 임금해서 사형시켜버려. 왜? 옛날에는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임금은요. 사육신의 임금은 수양대군 세조잖아. 세조는 지금 같으면요. 재척 사유가 돼요. 재척 사유.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는 재판에서 배제된다. 이게 재척 기피
회피 세 가지 중에 재측 사유입니다. 이제는 임금이 피해자잖아. 왜? 사육신이 그 단종을 보기 싫고 세조를 끌어내린다. 그럼 이게 피해자가 세조니까 세조가 사육신 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재측 사유라면 재측.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피고가 누구냐고요. 부정선거의 피고가 선관인데 그 재판을 판사가 하는데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하면 선관위원을 하면 이게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구성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네요. 근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왜 서울 고등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느냐 이 말이죠. 다르게 그것만 일할 사람도 많이 있잖아. 훌륭한 선거 전문가. 지명을 꼭 이게 판사한테 한 자리 줘야 됩니까?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잘못된 관행은 끊어야죠.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죠. 진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제대로 몸 바쳐서 선거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할 사람을 지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도 이 잘못된 관행 끊어야죠. 끊어야죠. 하여튼 이 부정선거 문제 이게요. 심각한데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괴담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 민경우 의원 이번에 연수, 저도 깜짝 놀란 게 인천에 연수을 있잖아요. 그 민경우 의원 판결과 관련한 팩트입니다. 팩트에 저도 이게 그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뒤바뀐 거 말했지. 제가 여러 번 이게 전문가인데 부정선거 전문가 제안은 이게 여러 훌륭한 이게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많이 하고 모르면 배워야죠. 제가 이게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좀 해보니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자, 인천 연수에 민경욱 의원이 소송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시간만 끌다 끝났지만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279표가 민주당의 민경욱 의원 쪽으로 279표가 민경욱 의원이 더 많았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번. 근데 279표가 왜 많은가? 이걸 이게 봤더니요. 그 표만큼 원래는 이게 무효로 처리해야 될 표가 유효로 처리한 거예요. 무효로 처리해야 될 표가 유효로 처리해가지고 민주당이 279표를 더 가져간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일장기 투표용지. 이게 뭐냐면 관리관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야 되잖아요. 관리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히면서 딱이 그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일장기란 게 그 빨갛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흰 종이에 빨갛게 근데 동그라미가 노는 게 일장기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글자를 관리관이 이름이나 직책을 알아보지 못하게 완전히 벌겋게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놓은 거 이게 일장기 투표지 아닙니까? 요게 사전 투표에서 넣었다는 거죠. 본 투표는 그게 놓을 수가 없지. 본 투표는 이게 다 종이를 보면 이게 일장기 투표지가 놓을 수가 없지. 사전 투표지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느냐? 일장기 투표지가 놓으려면 이게 그 인주가 엄청나게 묻어야 되는데 인주를 이게 묻혀가지고 투표에 찍질 않거든요. 정상적이면. 불법 용지 아니면. 우리 사전투표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 모르겠어요. 저는 본투표만 한다 했잖아. 근데 사전투표 해본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컴퓨터에서 자동 인쇄대가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장을 안 찍는데 이게 법의 위반, 이걸 제가 몇 번 했죠. 사전투표용지가 컴퓨터에 출력돼 놓으면 원래는 이게 관리관을 두고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 사인을 찍어야 된다.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왜? 자기들은 뭐 예산 낭비고 예산이 없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뭐 많이 걸려? 3초만 찍는데 1초만 찍지.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사전투표할 때 투표지가 출력되면 원래는 이게 그 관리관을 둬가지고 개인 도장을 딱 찍어야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투표용지 조작을 못 하잖아요. 상식이잖아. 근데 지금은 안 찍잖아요. 도장 안 찍잖아요. 그냥
컴퓨터에서 이게 찍혀 놓잖아요. 미리 찍혀가지고 관인이. 근데 그게 왜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일장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냐고. 도장을 찍지도 않는데. 도장을 찍더라도 이게 인주를 뭐 듬뿍 묻혀가, 인주를 콱 찍으면 이게 뻘겋게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종이로 이게 찍으면 우리 번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게 그 본투표, 일반 투표할 때 보면 이게 볼펜처럼 동그랗게 내가 이게 사람 인자 새겨지가 지금 이게 아무리 접어도 이게 인지 안 묻습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휘발돼가 이게 인주가 묻으면 접었을 때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관리관들이 보통 이 선거 때 쓰는 거는 이렇게 번져가지고 일장기 투표지가 놓을 수가 없는 구조다 이 말이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인주를 듬뿍 묻힌 지 어떻게 찍으면 번질 수가 있다. 제 아는 회장님이 그런 걸, 그거 상식적으로 맞죠. 인주를 이렇게 찍으니까 번지든지 뭐 어떻게 선거판에서는 쓸 수가 없는 이런 게 뭔가 이게 도장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사전 투표할 때는 인주 찍는 것도 없잖아. 뭐로 찍는 떠나서 찍는 게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일장기가 나오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괴담이 아니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 좋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선관위 저거 말대로 이게 뭐 찍다 보면 실수로 인주가 번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게 무효냐 유효냐 막 글자가 보이고 그렇다 치고 이게요. 왜 유효가 무효되고 막 이런 게 경계선에 있는 게 왜 그게 민주당 표만 나오죠? 이거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돼. 왜 민주당 표만 나오죠? 민경욱하고 민주당 의원이 5대5로 팽팽했잖아요. 거의 막 2, 3% 박빙의 접전이었잖아. 그러면 인주가 번진 무효표가 몇백 표 나오더라도 이게 유효냐 무효냐 다툼에서 이게 무효가 나오더라도 이것도 이게 반반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통계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막 다툼이 있는 일장기 이게 나오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반반 나오는 게 맞잖아요. 왜? 접전이니까. 하여튼 득표율만큼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왜 100% 민주당 표만이냐 이거야. 왜 민주당 표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279표가 그대로 민경우한테 왔잖아. 이거는 설명 어떻게,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민주당 표만, 무효표가 민주당 표만 넣냐 이 말이지. 선관위 이걸 한번 설명해보고 뭐 따져야지. 이걸 한번 재검표 까보자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실제 투표자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든지 당신이 진짜 이거 투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든지 제대로 검증해보자고. 이제까지 대법원 판결 난 게 대법원이 뭐 판결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검증을 해가 판결한 게 아니잖아. 대법원은 그냥 표만 살리보거나 유무효만 따져가지고 이게 갖다 이거만 했지. 대법원이 한 번이라도 이게 제대로 검증하고 판결 내린 적이 없잖아. 대법원 판결이 없어. 검사원 내린 판결이 없다고. 그런데 어디서 이게 뭐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부정선거는 근거 없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법원이 한 번이라도 검증한 적이 있냐고. 한 번만 해보자고 검증을. 제대로 받아주는 말에 증거를. 왜 안 받아주느냐고 헌재는. 왜 안 받아주느냐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뭐 평소에 부정선거 주장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리고 선관위 헌재는 왜 안 받아주느냐고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분명히 헌재에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적은 없다. 단호하게 검증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조혜대 대법원장님 왜 서울고등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는가? 이거는 이게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판사가 선관위원 하면 이게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 누가 하느냐고.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여러 데 이거 개선이 필요하고요. 헌재는 즉각 검증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